시간 동안은 제가 길지 않게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아까 그 김병진 소장이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대학의 그 전형계획안이 이번에 발표되면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2023 입시 리허설이라고 약간 두꺼운 책이 있어요. 형광색이 들어가 있는. 근데 그 책이 개정되기 전의 책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저희가 수시 설명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이제 개정된 판으로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학원에 들어오시면 학생들은 담임이 다 챙겨줍니다. 담임이 입시적인 개념을 다 챙겨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그 3년 전에 일산총설 원장이었습니다. 일산총설 원장이었다가 그때 제가 만점자도 보내고 뭐 한 해 그래도 40~50명의 의치서를 합격한 친구들도 보냈었는데, 제가 강남 하이퍼 학원 원장으로 3년 동안 갔다가 다시 올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좀 학원을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산청설학원이 이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학원이긴 하지만 더욱더 조금 퀄리티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온 다음부터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강사진의 조금 역량을 조금 더 압축시키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투스에 나가는 인간 강사나 또는 강남 하이퍼 출신의 강남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있는 강사들을 좀 영입을 하고, 특히 반수반이 수업을 시작하는 6월 27일부터는 조금 여러 가지 강좌들의 색깔도 좀 바꾸고 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일산청설에서 제가 2년 동안 의치서 2년 합해서 보통 80명에서 90명 정도를 보낸 경험들이 있고, 그때 그 경험의 DNA를 가진 담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청설에 들어오시면 입시적인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고 있으니 고민을 안 하실 정도로 저희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이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100% 맞춤 선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번에 학생들한테 저희가 시즌3나 시즌4에 듣고 싶은 강좌를 여론조사를 좀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좌를 좀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시즌3에 새롭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도 개설을 해서 좀 더 학생 치어적인 강좌를 좀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시 전문가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임을 믿으시고 들어오시면 철저하게 담임이 입시나 생활이나 학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시즌3 반수반에 맞춰서 영입하는 강사들은 이런 강사들이 있어요. 저기 이투스 인강의 신영윤 선생님이 여기는 6월 2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 28일 날 화요일 날 특강을 개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강좌고요. 국어 타임어택 강좌입니다. 그래서 국어 항상 수업을 하다 보면, 시험을 풀다 보면 시간이 모자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6평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세훈 선생하고 권준원 선생은 지금 단과도 하고 있지만 강남 하이퍼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잘 듣고 있는 강좌를 하는 강사들이라서 두 강사를 시즌3에 새로 영입을 해가지고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뭐 수업도 100분 형태로 좀 바꾸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변화를 좀 일으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시즌3부터 제대로 공부하겠다라는 학생들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산청설하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김포, 파주, 운정, 고양 전체 지역에서 가장 단일학원은 기준으로 실적을 많이 내는 학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의치서 40명 이상 보내는 실적은 강남에 있는 모 학원보다 훨씬 단일학원으로서 많이 보내는, 강남대석이나 시대인재나 강남 하이퍼학원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 단일학원으로서는 가장 많이 보내는 학원입니다. 그만큼
양질의 학생들도 많고 그만큼 담임의 입시 능력도 매우 우수하다. 두 번째는 저희 학원은 재수학원 최초로 100% 맞춤 선택지 학원으로 바뀐 학원입니다. 저희는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전통 재수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들어오면 한 반이 결정되고 그 반에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자습하는 그런 구조의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철저하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좀 이따 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들어오시면 피곤한 학생들을 위해서 휴식처도 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항상 담임들이 교무실에 상주에 있으면서 학생과 소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의 어떤 설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직접 강의에도 반영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만으로도 학생들이 나머지 기간 동안 반수를 시작한 나머지 기간 동안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조금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여상준 학생들 얘기를 했지만 학생이 자신 스스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남하이퍼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설문조사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8,9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재수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고3도 마찬가지고 거의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의 학습을 바라보면 학교를 제대로 안 갔거나 또는 학습이 중간에 끊겼다든가 여러 가지 단절된 형태의 학습을 좀 많이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편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편차는 두 가지 편차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학교에서도 극상위권과 일반 학생의 과목별 성적 편차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일산 지역 학교들을 보면 완전히 성적대가 호리병입니다. 최상위권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 격차가 되게 큰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같은 학생이라도 과목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 국어 되게 잘하는데 수학 되게 못하고 어떤 학생은 수학 엄청나게 잘하는데 나머지 과목 못하는 이런 형태의 학습의 편차가 되게 커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학생이 얘기한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학습, 그 다음에 계획된 학습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수능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는 학력고사 세대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학력고사 시대는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으로 문제를 냈어요.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됐었고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옳고 그름만 판단할 줄 알면 됐었습니다. 저도 학력고사 세대고 저도 실력 정상 한 10번 봤고요. 맨투맨 그다음에 성문종합영어 열심히 봤습니다. 성문종합영어 일장에 케네디 연설살도 다 외웠고요. 그렇게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학생이 잘 갔어요. 그런데 지금의 수능은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으로는 문제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보기 5개 중에 1번과 2번이 다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라고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 안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들었으면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매우 중요해졌다.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학원이 100% 선택적 수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 잘하니까 쟤 혼자 할 수 있겠지?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한 문제 차이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성적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게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성적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그 성적이 올라가는 만큼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한 콘텐츠도 선택을 하게끔 해주고 학습의 방향성이 좀 틀렸으면 그것도 조정을 해주고 이런 관리들이 대단히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동안 내가 안이하게 학습했었던 과정을 재수하면서는 완전히 극복을 해야 되는 게 맞다. 학습의 형태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근데 표를 보시면 복잡하실 테니까 몇 가지를 같이 놓고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수업하고 학습을 나눠놨잖아요, 표에. 학습은요, 수업과 자습을 더한 시간이에요, 학습은. 자, 그렇다면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에서 최상위권과 상중위권,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상위권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6평, 9평 파이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습 시간이 많게는 15시간, 적게는 8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오히려 최상위권일수록 더 많다. 그러니까 확고한 기본적인 학습 시간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 그게 일단 양적으로 확보가 돼야 그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을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화시킨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저 일산청소학원에 오시면 보통 학생들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나머지 자습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학습하는 경우는 70시간까지 나와요, 자습 시간이. 그 정도 자습 시간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한 50시간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적인 부분을 채우려면 자기가 수업을 선택할 때 자기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업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수업과 자습을 균형감 있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반수로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저는 조금 주목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 6평이 끝나고 9월 평가원 전까지 학습량이 줍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최상위권은 거의 줄지 않아 오히려 늘어요. 학습량이. 그 얘기는 뭐냐면 6평을 보고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의 학습이 계속 줄어드는 걸 스스로가 체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수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들어오면 학원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수시 다 챙겨줍니다. 챙겨주니까 본인의 학습량이 절대로 줄지 않도록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하고 국어를 좀 나눠서 보면 수학은요. 벌대량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위권하고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수치 데이터를 내보니까 대체로 수업의 차이는 뭐 일주일에 0.3시간이고 0.4시간 정도니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양은 비슷하다는 거죠. 1등급이나 2등급이나. 한데 학습량은 다르죠. 자기가 공부하는 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을 맞는 학생일수록 기본적으로 학습량이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 정도씩은 더 많이 공부하는 어떤 흐름을 갖더라.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수학과 출신이지만 수학은요. 9월 평가원 때까지 수학을 어느 정도 완성하려는 과정의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9평이 끝나고 파이널 때까지는 수학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나 탐구에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수학에 대한 학습량을 절대로 줄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반면에 국어는 학습량이 2등급 이하에 받는 학생이 1등급 학생보다 더 많아요. 물론 더 잘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치를 따져보니까요. 국어는 등급에 따라 학습 시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나 독해력과 논리적 분석력이 더 그거를 확보하는 공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하나에 대한 선지도 일일이 하나하나씩 분석해보고 그것이 왜 문제를 통해서 틀렸는지에 대한 과정도 분석해보고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에서 국어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저 강사, 저 선생님이 어떻게 이 지문을 바라보지? 난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거를 비교하는 도구로서 수업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은 둘 다 이런 특성이 있으니 본인이 학습의 어떤 흐름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시 반수를 시작했을 때 수학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 양을 어떻게 또 국어는 방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담임과 상의하든 강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습의 방법이 과목별로 다르고 학생들마다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국어와 수학에 대한 학습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어하고 탐구도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참고로 탐구 한 가지만 얘기하면 탐구는 과탐하고 사탐이 좀 흐름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과탐은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반수반으로 들어온 학생이면 적어도 4바퀴 정도의 학습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능까지 4바퀴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한 바퀴는 학원에서 수업으로 돌려주겠죠. 그리고 학원에서 시즌4 파이널 때 문제집을 풀면서 돌려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자기가 스스로 개념 정리까지 하면서 틀린 문제 유형 분석까지 하면서 그런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4바퀴 정도는 돌리는 학습량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1등급 과탐 1등급 기준이 보통 43점에서 47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탐의 학습 능력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사탐은 과탐하고는 좀 다르죠. 사실 사탐은 한 문제 틀려도 되겠지라고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냥 만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의 흐름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학원에 와서 담임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산청솔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크게 4부류로 나누면 저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저 중에 저거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가 부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수능을 하나도 공부 안 하고 대학생활만 해왔어.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장기간 학습 공백이 있을 거고 개념도 몇 가지 까먹었을 거고 실전 과목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독재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면 나 혼자 인강을 들으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혹시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매번 시험 보면서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다른 재종반을 다니다가 저희 학교로 오는 케이스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대부분 자습시간 부족. 그걸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선택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산청솔에서는 일단은 대학 기본적으로 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 거고 또 반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학습량을 좀 넓혀야 되잖아요. 그럼 넓히려면 어떻게 학습을 계획을 짜야 되는지를 담임선생님과 상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밸런스를 찾아 나가는 것들은 이런 객관 혼자 공부한다 또는 누군가 그래서 그런 매주 저희가 컨텐츠 응시하거든요. 매주마다 컨텐츠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면서 내가 틀리는 부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계속 아무래도 강사 자기만 선생님이 계시기 만큼 더 맞으면 되고 그런 그리고 기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많이 조정을 할 청소라고 하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세부 과목 제가 분명히 처음에 인지는 이랬어요. 수학 1등 전통 지수반에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시기에 어떤 수투는 세부 많이 듣지 않다. 그건
개념반이나 실력 발언은 되고 슈트는 심화나 문제 1등급 강좌를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부 과목별로 나눠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사진이고요. 저희 강사진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오면서 일부 고난도 또는 상위권을 잘 칠 수 있는 강사들과 강남권 진출 강사들을 많이 모셔왔고요. 많이 강좌를 개설해 놨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학원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를 통해서 강의 평가가 좋지 않은 강사들은 계속 교체를 하고 있어서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가끔 오시면, 우리 애는 어떤 반에 들어가야 더 좋아요, 관리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이런데 저희는 전통적인 재수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업은 자기가 선택하는 강좌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 그거는 과목을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수시 정시 컨설팅이나 전반적인 학원 생활이나 학습에 대한 것들을 조정하는 관리반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맡아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관리반과 학습반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무슨 반에 들어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조금 더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의치사 특별반이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미련이 남은 채 그 대학에 진학을 했다든가 또는 의치한수나 스카이 목표가 좀 뚜렷한 학생들은 의치서 특별반으로 모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그 전형계획안에 나와 있는 인원인데, 일산에서 강남으로 가거나 또는 콘텐츠나 강사를 따라가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강남까지 거의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치서 특별반의 흐름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청설학원의 의치서 특별반은 1, 2가 있고요. 저희 의치서 특별반은 3개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기준에 맞는 학생들이 의치서 특별반에 와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겠고, 그리고 수업은 저런 좀 1등급 수업이라든가 실전 모의고사를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물론 의치서 특별반도 과목별 편차가 클 수 있죠. 클 수 있으니까 약한 과목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실력반이나 심화반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킬러 시리즈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서 특별반은 저희가 이 건물 전체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2층부터 5층까지가 강의실이고 6층부터 10층까지가 독서실로 돼 있는데, 의치서 특별반은 8층에 배치되어서 이렇게 따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은 이런 리포트들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하나하나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정시나 수시에 대한 그 입시 자료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 맞춤 선택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치서 특별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어떤 반에 있든 간에 수업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다만 관리반이 나누어져 가지고 담임 선생님의 케어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근데 컨텐츠는 시장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와 있는, 저희는 수준에 따라서 따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지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작년도 1등급 표점하고 100분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문제 때문에 학교를 떨어지고 붙는다. 그것처럼 지금 보시면 국어도 149점하고 141점, 18점 차이가 나지만 얘네들이 모두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안에서도 격차가 되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능이. 따라서 내가 한 문제를 더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나의 수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거를 인지하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킬러 시리즈입니다. 킬러 시리즈는 타겟형이에요. 수학을 예를 들자면 나는 수학에서 최고 난도 문제를 풀고 싶어. 킬러 6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쉽지만 계산식이 많고 약간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중킬러 10. 그리고 나는 쉬운 문제를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5024. 이런 방식으로 나눠서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을 어떤 타겟팅하는 컨텐츠들이라면 나는 국어 45문제를 연습하고 싶어. 수학 30문제 푸는 과정을 운영을 연습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핀 모의고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어는 한수 모의고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수 모의고사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운영하는 컨텐츠인데 만약에 이가 모의고사라든가 또는 바탕이나 상상 외부 모의고사 같은 경우들은 강사들이 그 컨텐츠를 선택을 해서 특강을 깝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수업을 통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요. 컨텐츠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컨텐츠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마다 이투스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투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것처럼 유사문항을 줍니다. 한 번 더 풀 수 있도록 유사문항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오답률 같은 걸 다 체크해서 강사들한테 제공하고 그 강사들이 오답률 중심으로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문제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3명 또는 4명이 모여가지고 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스터디그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담임을 통해서 그룹을 져서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오답 원인 분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청소학원에 회원가입을 해서 저희 학원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성적관리 파트에서 자기의 모의고사 문제마다의 틀리거나 맞는 이유를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전체 문항 중에 나는 찍은 문항이 몇 개고 내가 제대로 푼 문항이 몇 %인지의 비율도 다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 문제를 다시 풀 수 있게끔 화면에 보여지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그 문제하고 유사 문항도 제공해 줍니다. 홈페이지에 다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모의고사 같은 걸 풀었을 때 그런 걸 피드백할 수 있는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단순히 컨텐츠를 그냥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컨텐츠를 제대로 활용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매우 중요하다. 아까 김병진 소장이 보여준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죠. 이 학생 되게 잘 봤죠? 그렇죠? 잘 본 거죠. 3.67%면 네, 잘 본 겁니다. 이 학생은 대체로 미니멈 중앙대를 깔았겠고 대체로 서성한 라인을 지원을 하는 학생이었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국어를 딱 2문제 더 맞추고 수학을 한 문제를 더 맞추겠다. 탐구를 한 문제 더 맞추겠다. 그래서 지학을 공부해서 40점을 맞는 순간 저 딱 4문제 차이로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1.66%. 그러면 어디가 안정이 뜹니까? 연고대가 안정이 뜨겠죠? 그러다가 이 학생이 국어 하나 탐구 2문제를 더 맞추면 여기 되는 거죠. 0.88%면 어디가 되나요? 시대 안정권이 되겠네요. 그렇죠? 의대를 한번 넣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요 라인에서 요 라인이 지금 몇 문제입니까? 총 7문제죠. 그러니까 7문제를 더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한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컨텐츠를 풀었을 때 그냥 컨텐츠를 풀고 넘기고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컨텐츠에서 어디가 약점인지 또 어떤 걸 더 학습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버릇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반드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문과는 좀 더 살벌하죠. 문과는 그렇죠. 요 상태.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수학이 3등급인데 95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거는 성적표에 찍히는 100분이고요. 요거는 인문계만 따졌을 때의 100분. 예. 그러니까 요즘은 문이과가 같이 공통수학을 보니까 그래서 성적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95% 정도 되는 겁니다. 문과 안에서.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탐구 두 문제를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수학 두 문제를 더 맞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경이시 라인에서 연고대 라인까지 살펴보자면 사실 한 6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만큼 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그런 부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간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학원 살펴봐도 저희 학원처럼 한 건물을 통째로 쓰면서 넓은 독서실을 가지고 있는 학원은 일산에 없습니다. 저희는 2층에서부터 5층까지가 강의실이고 6층부터 독서실이면 독서실이라고 강의실하고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학생들의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시면 독서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는 밀폐형, 하나는 개방형 나눠져 있고, 기본적으로 자습실에서 인강 시청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투스 결이라고 해서 이투스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대성이든 메가든 어느 것이든 인강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핸드폰 출결 관리는 1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외출이나 조퇴할 때는 반드시 1층을 거쳐서 확인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습실에 혹시 자는 사람이 없는지 또는 태도가 괜찮은지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사는 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급식합니다. 점심 저녁 월화수목 금 토요일까지 점심 저녁 급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중간에 아픈 학생들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은 학생들이 있을까 봐 휴게 공간이 있어 담임한테 얘기해서 이 공간에서 한 20-30분 정도 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누누이 앞에서부터 강조를 했지만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시간표 설계, 그다음에 저희가 학습 플래너 같은 거 점검, 그다음에 개인별 학습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항상 그래프로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6평이 끝나고 7월 달, 8월 달에 수시 상담하잖아요. 수시 상담 다 해드릴 거고, 올해 수능이 끝나면 정시 컨설팅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담임이니까 딴 데서 컨설팅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돼 있고, 저희가 주간학습 분석표라고 해서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 그다음에 학습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매번 부모님들한테 메일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네,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저희 시간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고요. 저희는 항상 수업이 100분씩 진행됩니다. 100분. 네, 100분 한 타임에. 그래서 1, 2교시에 수업이 있고 2교시에 수업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1교시에 수업 듣고 2교시에는 라이브러리 가서 자습을 하시면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요일 날 오전에 항상 컨텐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주 오전부터 오후까지 보는 모의고사를 다 보게 되면 학생들의 피로의 누적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2과목, 많으면 3과목 정도를 50분씩 나눠서 보거나 또는 2과목을 집중력 있게 보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자습하는 것이고, 일요일은 선택 자습입니다. 시간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즌은 시즌 2까지 진행되고, 반수반은 시즌 3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즌 3부터 들어오게 돼서 모의고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인천시까지 8번을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그 시즌마다 저희가 커리큘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적대가 좋은 학생들은 들어올 때 장학금 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되고 장학 유지 조건 없습니다. 들어올 때 장학금 받으시면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장학금 드립니다. 다만 저 들어올 때는 장학금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매월 모의고사를 잘 보시면 됩니다. 매월 모의고사 저희 내부에서 7등까지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제가 요번에 성적이 낮았다가 학습을 하면서 성적대가 많이 올라간 학생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취도가 좋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특별히 풀이반수반하고 반수반에 대해서 6평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이 말한 것처럼 되도록이면 6월 평가원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6월 평가원 시험으로 4개합 5이든가 3개합 5 정도 되면 성적표에 따라서 저렇게 수업료를 할인해 드리는 장학금을 진행하고 있다.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통 선택자하고 미적 선택자는 장학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확통 선택자들이 좀 불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좀 여유 있게 장학 기준을 뒀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지금 100% 선택제, 컨텐츠 피드백,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반수반이 6월 27일 개강하는데요. 아직도 4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제대로 수능금 준비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는 이 반에 들어오기를 강추합니다. 이 풀이반수반은 약 20명 정도는 학생들만 소수로 운영할 겁니다. 이 반만 따로 운영을 할 겁니다. 2주간. 그래서 6월 13일, 저희가 6월 13일 개강일로 잡은 이유는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들어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 13일 날 개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 2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주 프로그램은 국어와 수학 집중반입니다. 그래서 진행한 다음에 6월 27일부터 반수반이 개강돼서 수능까지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수업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주로 수학에 집중한 그리고 6월 평가원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분석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6월 평가원으로 장학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반수반 개강하기 전에 학습 전략을 미리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반수반 때 들어갈 수 있는 반 담임 선생님이 미리 케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풀이반수반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미리 시간표가 짜여져 있겠죠. 네. 풀이반수반은 보시다시피 수학이 전체 14시간으로 가장 많은 수업을 합니다. 요게 1주 수업 시간이 1주. 그러니까 2주간이니까 2주간 문학은 8시간 수업을 하는 거고 독서도 8시간 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만 따로 운영을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집중력도 되게 좋고요. 반수반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대학을 다니다 온 학생이 이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대학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1층에다 저희가 마련해 드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풀이정기반 계획서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학도 현대문학, 고전문학 나눠서 수업을 하기로 했고 전체 파트 이렇게 나눠서 세세하게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수반 오기 전에 뭔가 좀 일찍 뭔가를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은 풀이정기반 와서 제대로 된 2주 동안의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반수반 들어오는 것도 대단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요 대학에 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치대 합해서 보통 3,9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은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능 중심의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의대도 제가 이것 때문에 의대를 좀 보여드리는 거지만 메이저 의대, 수도권 의대, 지방 국립대, 지방 사립대 의대를 나눠서 보면 각 구역별로 가장 인원을 많이 뽑는 전형에 색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메이저 의대나 수도권 의대는 보시면 종합전형과 수능이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고요. 지방권은 수능과 지역인재가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죠. 핵심은 이거죠. 어느 것이든 종합전형이나 지역인재를 많이 뽑든 간에 중요한 건 모든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라인이 가장 많이 뽑는 전형 중에 하나는 수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김병지 소장이 말한 것처럼 학종 반수를 해도 좋고요. 뭘 해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그 이상을 넘을 수 있는 수능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학원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원 애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작년에는 이렇게 받았어요. 100분이 93이 100분이 99로 변했죠. 그러면 내가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가의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100분이 93이면 100분이 99가 되기 위해서는 국어를 4문제를 더 맞춰야 돼. 근데 작년에 내가 보니까 마지막 지문을 제대로 못 풀었어. 그리고 뭐 문법이나 화작에서 실수를 했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학습 목표가 생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학습 목표를 정한 다음에 나의 학습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학생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런 학생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녹아있는 노력을 보셔야 되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자. 이런 학생들도 사실 대단히 노력을 한 것이고 그렇죠? 이런 학생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학생들은 이해하죠. 100분이 55가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엄청나게 노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뭘 가지고 공부했을까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이런 목표를 조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디 있었죠? 요거. 요런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작년에 언어를 84점 맞았어? 그럼 내가 더 올리려면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되고 그 문제를 내가 어디서 맞춰야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가 6월 13일 날 개강하는 풀이반수반을 강조하는 이유는 풀이반수반에 와서 공부를 하고 반수반으로 넘어갈 때 학생들의 성취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학원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을 보면 설명의 자료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 컨설팅 같은 거 또는 수시 설명회 같은 거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학종 반수를 한다거나 나는 학종은 좀 더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컨설팅도 수시 컨설팅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신 김에 나는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오늘 일부러 담임 선생님들 다 출근해 계세요. 그래서 1층 가시면 상담을 개별적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패키지 안에 상담 기록지가 좀 있으니까 기본적인 정보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